네,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검색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인텐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처음에 좀 일부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고 뒤에 가서 우리 건기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걸 욕망하고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상품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상 질문하게 되는, 답을 요구받는 질문들이 이 8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8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상품 기획이나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면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정확한 타겟이 누구지? 사실 그거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타겟이 누구야? 또는 우리는 어떻게 세그먼트를 나누고 있어? 또 그리고 그 나눠진 세그먼트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돼를 답할 수 있을 때 정확히 답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어느 미디어를 가야, 어디를 가야 우리 고객과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을 설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또는 고객이 구매 여정,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위치에 현재 있을까 같은 질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제품들을 언제 필요로 하는 거지? 어느 시점에 처음으로 필요하다 느끼게 될까? 예를 들면 탈모 관련된 탈모 제품 같은 걸 찾아볼 때 아버지가 신문 보고 계실 때 아버지의 머리를 보고 아들은 방에 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순간이 처음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텐데,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계시는가요? 아까 이렇게 유로 모니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셨지만 저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FGI, FGD,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관찰 데이터, 또는 디지털로 오면 CRM 데이터라든지 혹은 웹 로그 분석, AA나 GA 가지고 보는 분석 같은 것들을 하시죠. 사실 저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까 앞에 있었던 8가지의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 데이터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늘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 데이터들이 지금 저 분면으로 보면 좌상단에 다 몰려 있잖아요. 저 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은 왼쪽은 표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전수 데이터. 한국이라고 하면 전수 데이터라면 5,300만 우리 전 국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면 편향이 없는 정확한 데이터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편향이 심해지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FGI나 FGD 또는 CRM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의 고객들일 경우가 많죠. 그죠? CRM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잡은 물고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이나요? 생각해 보면 사실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잡은 물고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확보한 100명, 200명 혹은 10,000명, 10만 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CRM 데이터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FGI, FGD는 패널을 어느 정도를 쓰죠? 기껏해야 모아서 저희가 설문하는 대상이 10샘플, 100샘플, 많으면 1000샘플 정도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하고 얻은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이거보다는 좀 더 큰 데이터를 원하게 돼요. 좀 더 큰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분석해서 얻는 소셜 데이터죠. 굉장히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열광하면서 봤던 데이터이긴 한데,
근데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인데 편향이 높다고 돼 있어요. 뭐죠? 왜 이게 편향이 높다는 건 뭘까요? 정말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면 표본 데이터이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편향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빅데이터인 소셜 데이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죠. 반가웠어요. 다음 대표 모임 때 꼭 참석할게요 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저걸 보시면 혹시 진짜 저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기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은 허쉬 초콜릿 저 가운데 있게 보이고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예. 벤츠를 플렉스 하시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일 수 있죠. 자, 이번엔 여자분들께서 두 번째 포스를 한번 볼까요? UV 콘서트 왔다고 돼 있어요. 저기 이제 문화활동 하고 있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는 포스트일까요? 예, 아니죠.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바로 알겠죠. 그죠? 샤넬백을 플렉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뭘로 분석합니까? 빅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 텍스트하고 그죠? 그 다음 해시태그를 모아서 긍부정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저 글을 가져다가 긍부정을 분석하고 저걸 가져다가 프리퀀시 카운팅을 하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거나 소셜 빅데이터를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렇게 많은 편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실제로 전수 데이터이면서 편향이 없는 데이터, 우상단에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보면 사실 검색 데이터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검색 데이터라고 부르지 않죠. 평상시 때 그냥 검색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유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검색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 검색에 저희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네이버와 구글에 저희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5,300만 명이 매일매일 입력하는 데이터이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만약 정말 왜곡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리스닝 마인드라고 하는 툴 안에서 네이버와 구글에서 한국 사람들이 검색한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남자친구라고 하는 키워드로 남자친구가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를 뽑고 그 안에서 여자분들이 문제적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면 1등이 못생긴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저게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저게 1등이었고요. 2등이 이제 돈 없는 남자친구, 되게 다양한 불량한 남자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못생긴 남자친구를 저희 이제 툴 안에 클러스터 파인더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검색을 할 때 앞뒤로 붙여서 검색한 모든 키워드를 뽑아내는 툴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검색을 돌렸더니 여기는 좀 더 심각한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남자친구 외모 마지노선, 저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왜 검색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굉장히 공감되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런 키워드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쓰시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검색 데이터에선 쓰고 있는 거죠. 자, 마케터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속마음이 진짜 우리가 봐야 돼. 하나 좀 더 볼까요?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마약 구매라는 키워드로 시퀀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검색에 들어가서 마약 구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기 전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쭉 본 건데요. 마약 구매, 지금 좌하단에 있는 마약 구매에서 오른쪽 가운데 정중앙 위쪽으로 가보다 보면 갑자기 시원한 술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 시원한 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걸 알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원한 술은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은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메신저 같은 걸로 실제 판매자들을 찾을 때 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시원한 거 있는 분, 시원한 술,
팝니다. 뭐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걸 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건 저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 연령층이 되게 낮아요. 예. 그래서 참 되게 우울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런 내용조차도 검색 데이터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소셜에서 저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그래서 검색 데이터를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거는 그 왼쪽은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그 오운환 태그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오늘의 운동 완료, 이런 겁니다. 갓생을 살고 계신 어떤 분의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분이 저렇게 오운환 태그를 붙여서 포스팅을 끝내고 나서 오른쪽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십니다. 예, 살안치는 야식, 이런 검색을 하시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도 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납니다. 그죠? 우리는 저렇게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날 고객 또한 저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들의 맥락과 느낌과 톤 앤 매너를 맞추려고는 노력하지만 그들이 정말 생각하는 생각, 뒷생각을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검색 데이터에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소셜 데이터하고 그 서치 데이터는 서로 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을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소감, 느낌, 리액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담기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서치 데이터는 욕구나 욕망, 고민,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검색했던 기록을 과연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섬뜩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생각해봐도 검색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검색 데이터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몇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그걸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검색어 중에 한국인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인이 한 달에 검색하는 양이 대략 230억 번 정도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걸 다 합하면 그 230억 번 정도 검색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검색 키워드, 유니크한 검색 개수는 대략 1억 7천만 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 1억 7천만 개의 키워드들 중에서 두 단어 이상인 키워드들이 80%입니다. 원워드, 뭐 짜장면, 뭐 냉장고, 이런 키워드들이 대략 한 20%이고요. 나머지는 다 두 단어 이상인데, 그 두 단어 이상인 키워드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앞쪽에 뭐가 오냐면 자기가 구매하거나 바라고 있는 욕구 대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의도, 내가 지금 왜 검색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릭 요거트 혈당이라고 검색을 했다면 그릭 요거트가 내가 사려고 생각하는 대상인 거죠. 그죠? 혈당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왜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구매 여정에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앞쪽 대상 키워드라고 부르고 뒤쪽을 의도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 주사 효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다면 앞쪽에 비타민 D는 결국 지금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대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 효능은 내가 검색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키워드 안에는 소비자들의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그널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브랜드 키워드가 한 달에 몇 번 검색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끄떡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브랜드 키워드 검색은 어떨 때 일어나나요? 우리가 어떤 제품명을 직접 검색할 때 우리는 언제 검색을 하죠? 그걸 안다고 해서 검색하나요? 아니죠. 그걸 안다고 했을 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검색하죠. 그것도
구매 한 1년 후에 할 걸 검색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구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즉, 브랜드를 지명해서 검색하는 행위는 아주 극단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소비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실제로 일본의 검색 엔진 야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객이 여정을 시작할 때 넘브랜드를 키워드로 검색한 유저에 비해서 브랜드를 특정하고 검색한 유저가 12배 정도 구매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TV 광고나 이런 브랜딩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인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저 키워드 안에 그런 함의가 있다라는 걸 같이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비타민을 검색을 했고 또 이제 제 아내가 비타민을 검색을 했다면 두 사람은 같은 의도로 검색을 했을까요? 사실 키워드 하나가 겹쳤다고 그래서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둘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연달아서 검색한 5개의 키워드가 다 동일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하려는 게 동일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죠? 즉,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키워드의 연속된 경로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게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군을 이루어서 그 과정을 지나갔다면 우리는 그 군을 주목해서 볼 만한 세그먼트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파트를 끝낸 건데요. 검색 데이터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유저로서 검색을 사용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검색을 데이터로 보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창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좀 데이터들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솔루션 중에 이제 인텐트 파인더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의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그 영양제, 비타민, 뭐 이런, 그죠? 제가 칼슘, 뭐 이런 오메가3, 이런 루테인 같은 이런 성분, 영양제 성분 같은 이름 같은 걸 쭉 넣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저런 키워드, 그러니까 회사 제품 브랜드를 넣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 카테고리 제네릭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여러 개를 집어넣고 그걸 검색을 했더니 총 26만 개 정도의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 키워드와 관련해서 쓰고 있는 키워드의 총수가 26만 개고, 토픽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6만 개 정도의 토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 검색량이 2180만 정도의 검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 브랜드를 검색하는 게 락토핏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생유산균, 그죠? 뭐 그런 형태로 검색을 한 사람들이 월 2180만 번 정도 검색을 한 거고요. 월이 아닌데 이게 연인데 잘못 적혀 있었네요.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7천만 번 정도 검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이 32대 68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검색 키워드를 이렇게 지네릭 키워드, 그 카테고리 키워드를 넣고 해당하는 모든 연관된 키워드들을 다 뽑아서 그거의 검색량을 체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그 영역에 있는 어떤 고객들의 사이즈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브랜드를 아직 모르지만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유산균 또는 혈당 유산균, 뭐 당뇨 유산균 같은 것들로 검색하고 있는 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만큼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인드 스테이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들을 알기 어렵지만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저렇게 특정 영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제품 성분 기준으로, 또 하나는 증상 고민, 또 하나는 연령 초기 탐색 단계에 있는 연령별 관심 토픽을
요 세 개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내용들을 좀 통계를 내본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오메가3 저런 아까 26만 개의 키워드들을 토픽별로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묶어 놓은 거고, 그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비타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이 월 기준으로 봤을 때 240만 번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 유산균이 125만 번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마그네슘이 65만 번, 오메가3가 59만 번, 콜라겐이 54만 번 정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순서가 어찌 보면 아직 영양제를 잘 몰라서 복용을 하려고 시작하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안에서 제일 쉽게 떠올리는 영양제 카테고리 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쳐놓은 것들이 뭐냐면 비타민 C 안에서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토픽들입니다. 서브 토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카테고리에서 되게 대표적인 브랜드 명들도 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루 권장량 또는 주사 효능, 권장 섭취량,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를 하면 좋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메가도즈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만 가지고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월 248만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연관 키워드만 해도 4만 개 정도의 키워드가 되고요. 그 안에서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검색되고 있고, 그 다음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고 통칭해서 검색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고려은단 비타민 C 1000mg. 저건 사실 개별 브랜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검색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워낙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실제로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검색하기 전에 사람들이 뭘 검색하다가 비타민 D를 검색하고 그 뒤에는 뭐를 검색하는지 이런 시퀀스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비타민 D를 검색하기 전에 검색하는 내용들은 비타민 화합물 관련된 이제 레이블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제 비타민 D와 관련돼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찾거나, 또는 비타민 광합성 또는 햇빛 했을 때 어떤 비타민이 만들어지지 뭐 이런 걸 찾아보다가 비타민 D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비타민 D로 넘어가서 비타민 D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 비타민 D를 검색한 이후에는 이게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일 권장 섭취량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의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검색 시퀀스를 보면 저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이제 동의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저거 데이터만 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리스닝 마인드라고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7일 정도를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가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어떤 제품의 시퀀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다르네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검색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확인하는 게 영양제 선택이나 섭취와 관련된 고민을 하다가 비타민 C를 알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비타민의 여러 가지 종류를 찾아보다가 결국 다시 비타민 C로 넘어가고요. 이제 비타민 C 이후에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타민 C 중에서 어떤 영양제를, 그러니까 비타민 C 뭐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을 찾거나,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약이 아닌, 건기식이 아닌 어떤 과일에서 섭취하려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시퀀스를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등을 쭉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품이나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의 키워드를 넣은 것 가지고 또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
증상, 고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혈당 문제, 혈당 관리와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95만, 월 95만 정도의 검색이 혈당과 관련된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20만, 갱년기 관련된 게 13만 정도입니다. 압도적으로 혈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혈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 월로 보면 혈당 관련해서 951만 정도의 검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951만이 아니라 95만 1000입니다. 95만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지금 2년치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혈당 유산균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해 작년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줄지 않고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검색 키워드를 저렇게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올라간 걸 하나씩 넣어보고 검색 볼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안 되죠. 해당하는 혈당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다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게 올라가는지를 상승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보시면 혈당과 관련된 키워드가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0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시퀀스를 보는데요. 혈당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보는데요. 혈당 유산균은 굉장히 검색 볼륨이 꽤 크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쭉 위로 올라간 그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는 도대체 왜 검색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 키워드 앞에서 검색한 키워드가 거의 없어요. 즉, 이 키워드는 사람들이 그냥 애초부터 시작할 때 혈당 유산균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보냐면 혈당을 언제 측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식후 혈당 정상치는 도대체 얼마인지, 그 다음에 2시간 지난 뒤에 혈당 수치에 대한 것, 그 다음 유산균 종류,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혈당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의 혈당 유산균과 관련된 제품명들을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즉, 혈당 유산균과 관련해서는 이 두 회사가 소비자들의 인식을 다 잡아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검색 시퀀스에서 브랜드가 출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가 나온다는 건 뭐죠? 소비자들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검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게 되고 검색을 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오랜 동안의 브랜드 노력이, 마케팅 노력이 나타난 것일 수 있고, 그렇게 일단 만들어지면 흔들리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한양행과 종근당은 저런 의미에서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사실은 혈당 유산균은 50대들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20대의 키워드예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건강한 20대들이 무슨 혈당 스파이크를 걱정할까? 인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당뇨가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모님들이 또 당뇨이면 자기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특히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업계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하기 이전에 뭐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보면 혈당 관리,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다이어트랑 묶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가 일군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혈당과 칼로리와 연관지어서 검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걸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고민하다가 또는 혈당 관리에 대한 거를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더 파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틴과 당뇨 관리, 이게 이제 당뇨와 연관된 거죠. 그죠? 실제로 프로틴을 많이 먹으면 사실 또 당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키워드를 알게 되고,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난 뒤부터는 당뇨 치료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식사 당뇨 관련된 정보, 또는 혈당 스파이크에 하고 식곤증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는 키워드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쪽 부분에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하신 브랜드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키워드들을 보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검색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즉 시퀀스를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고객들과 만났을 때는 잘 말해주지 않던 것들도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FGI, FGD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일교육이라는 광고대 행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안 느끼십니까? FGI, FGD를 하면 언제나 크고 깨끗하고 깔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검색 데이터를 보시면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속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과정들을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혈당 조절 영양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 전 이후에 쓴 적이 있는 키워드 모두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그룹이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바나바잎 성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꽤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바나바잎 추출물과 관련된 효능이나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아주 디테일한 키워드로 검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제품의 이런 부분을 USP로 밀고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 엄청나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큰 덩어리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좀 작은 덩어리들도 소비자들이 되게 관심 있게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 있게 보고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별로 어떤 것들을 주로 찾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쓰거나 효능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지만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쓰는 키워드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아르기닌, 마그네슘, 유산균 이런 것들이 쭉 붙어 나오고요. 효능이라는 걸 봐도 마그네슘, 아르기닌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죠. 추천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이고, 그 다음에 효능은 이게 나한테 맞는지 재확인해 보고 싶어서 쓰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연령 필터를 걸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제들이 있는데 20대, 50대, 40대, 30대마다 관심 있어 하는 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 그 다음에 콜라겐, 아연 마그네슘, 꿀 홍삼 이런 쪽을 보고 있다면 50대는 글루타치온 효능, 이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이거 원래는 한참 요거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뭔가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빼긴 했는데요. 워낙 검색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오메가3, 프로폴리스, 콘드로이친. 제가 볼 때는 존재하는 모든 영양제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50대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는 좀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30대도 다르게 나오죠. 사실 이렇게 연령대마다 관심 있어 하는 영양제나 성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그 검색 데이터 솔루션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저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저희 제품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검색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5가지 영역의 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 진출할 시장의 잠재적인 크기.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의 크기는 뭘로 판단합니까? 매출로 판단하죠. 그죠? 매출은 이미 실현된 시장의 규모죠. 하지만 앞으로 바뀔 마인드 쉐어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검색 데이터는 마인드 쉐어를 보여주는 거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시장이라면 검색 데이터로 조사해 보게 되면 그 영역이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품 설계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페르소나를 보통 저희가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페르소나를 보통 FGI나 FGD를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소설처럼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해상도 높게 핀포인트로 작은 마이크로 세그먼트의 페르소나도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뒤에서 좀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상품 개발에도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도대체 내고왕에 나가면 이게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번 TV 광고를 집행하고 나면 이게 진짜 성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것들을 사실 검색 데이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TV 광고를 우리가 집행하고 나면 TV 광고의 효과를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갑자기 우리 가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됐어. 또는 우리 제품이 광고가 나갔다고 우리 직원들이 되게 뿌듯해했어. 뭐 이런 걸 지표로 삼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GRP 같은 걸 보고 받죠. 시청률 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광고 상기도 또는 광고 선호도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어디에 있나요? 손에 있죠. 그래서 TV를 보다가 우리가 광고가 나오면 뭘 하시죠? 검색을 하거든요. 즉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다면 그 캠페인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훨씬 더 많이 검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페인 이전과 이후의 검색이 어떻게 브랜드 지명 검색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중요한 KPI가 됩니다. 그죠? 성과를 검증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URL과 도메인들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찾아볼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웹페이지에 우리가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미디어 플래닝을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검색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시장조사와 관련된 예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인텐트 파인더라는 기능을 가지고 검색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과 관련된 검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들이 아마 배포된 장표와 좀 다른 걸 보셨을 텐데요. 끝나고 나면 요 끝에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찍으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 그 다음 BNR17, 질유산균, 락토핏, BNRC 유산균 같은 것들이 가장 높은 검색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산균과 관련된 키워드의 개수가 총 26,000개쯤이 되고요. 월 검색량이 330만 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이 73%의 검색을 하고 있고 50대, 30대, 40대 순으로 검색을 연령대별로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중에서는 락토핏과 BNRC 유산균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시장이 대략 어떠하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아주 가볍게, 아주 전문적인 리서치는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보조 인지도 조사 하시잖아요. 카테고리별로. 그죠? 근데 검색 행위는 비보조 인지입니다. 우리가 비보조 인지도 조사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아시는 브랜드를 물어보죠. 그럴 때 머릿속에서 뭘 보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안에 있는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를 꺼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던 브랜드를 꺼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브랜드 순위가 실제로 비보조 인지 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연령 필터를 걸어서 보면 특정 연령대에서 비보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뭔지도 이걸 가지고 아실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시장별로 세그먼트, 그러니까 시장 내에는 예를 들면 유산균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여러 세그먼트별로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21만, 그 다음 질유산균이 19만, 비엔알 유산균이 11만, 생유산균이 6만 6천, 혈당 유산균이 5만 6천, 구강 유산균이 5만 6천. 이렇게 세그먼트별로도 검색량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저건 저 안에 하나의 키워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저렇게 나눠진 거 안에서 대략 그 세그먼트의 크기들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들어갈까 말까 등을 보실 때도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비보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락토핏, 드시모네, 비에날신, 댐프스, 듀오락, 엘레나 순으로 지금 검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마켓 쉐어 기준으로 봤을 때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필터를 걸었더니 여기에서는 브랜드로는 라엘이나 자로, 아까는 전혀 나오지 않던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30대에는 드시모네, 셀티아이, 듀오락, 비오비타가 나오고 있고요. 40대에서는 락토핏, 드시모네, 비에날신 유산균. 그다음에 50대로 가면 락토핏과 비에날신 유산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량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들의 검색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락토핏이나 비에날신 유산균이 많지만 연령층이 낮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첫 앵커를 잘 걸고 그 세대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어떻게 확장할까를 고민할 거고, 또 리딩 브랜드들은 어떻게 저걸 막을까, 그래서 저기에 어떤 다른 브랜드를 넣어서 20대를 공략할까 같은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되게 여러 방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제품이 속해져 있는, 우리 회사가 들어가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 브랜드 카테고리 시장을 이렇게 여정 맵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건 유산균을 가지고 예시를 드린 건데요. 실제로 초기 탐색, 잠깐만요. 여기서 이 영역이 이제 초기 탐색이고요. 여기가 이제 브라우징, 여기가 이제 경험, 여기가 구매 확정, 구매 이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각 고객 여정 단계별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유사한 의도를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고객 여정 맵을 그리면, 우리는 구강유산균과 관련된 시장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객 여정 가운데 소비자들이 어떤 토픽들을 찾아보다가 구매로 가는지, 구매 후에는 뭘 물어보는지, 이 안에서 우리 브랜드랑 어떤 브랜드를 비교하는지 등을 저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사실 저 작업은 상당한 노가다가 들어가지만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저걸 그려놓고 나면 굉장히 시장을 높은 해상도로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 또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저게 만들어지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사 사이트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나오고, 실제로 페이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가 약한 곳, 강한 곳,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만약 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퍼셉션입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큰 청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유산균 정보, 장건강 영양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중앙에 역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딱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거를 이렇게 지금 테이블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깨져서 보입니다만 요 하나하나가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키워드와 검색 볼륨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픽이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보는 토픽인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목적어 관련된 걸 찾아보는 그룹, 다이어트나 장건강, 구강건강 같은 걸 찾아보는 그 의미망들이 그 안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근당이나 락토피 제품을 찾아보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는 이제 구분의 카테고리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룹들도 있고, 또는 섭취 방법이나 또는 효능 같은 걸 알아보는 그룹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무튼 정 가운데 있어서 얘를 조금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색한 사람들이 그 전에 썼던 두 개의 키워드, 그 다음에 썼던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다 찾아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총 4,658개의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그 키워드를 다시 관련이 있는 소비자들이 묶어서 검색한 애들끼리 클러스터링을 시켰더니 이런 다양한 의미군이 또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색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 검색하거나 그 전에 짜장면 검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색했다면 그 전에 검색하는 건 극히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른 키워드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 앞뒤로 검색했던 애들을 모아서 유사하게 또는 같은 키워드 그룹을 검색한 사람들끼리를 이렇게 행동 기반으로 묶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묶었을 때 작지만 눈에 띈 게 뭐냐면 당뇨 개선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유산균 제품을 찾아보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뇨 개선 유산균 제품을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의 키워드를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당뇨 유산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 유산균으로 또 다시 또 검색을 해봤더니 당뇨 유산균 안에는 당뇨 관련된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유산균과 관련된 덩어리가 딱 하나 있는데 딱 요 덩어리예요. 지금 우하단에 있는 저 덩어리인데 보시다시피 그 당뇨에 좋은 유산균, 혈당 유산균 저런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즉 당뇨 유산균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는 혈당 유산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닌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혈당 유산균은 월 6만 정도 되는 굉장히 볼륨이 큰 키워드이고요. 얘는 검색하는 게 대략 50대 연령대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얘만 또 특이하게 20대가 검색하는 키워드인 거죠. 검색 볼륨은 한 6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키워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페르소나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가지고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를 검색하기 전에 검색했던 모든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 이후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를 쭉 정렬을 한 뒤에 그것들을 다시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시킨 거예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키워드 시퀀스를 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100명, 1000명이 그렇게 지나갔다면 걔네들은 하나의 세그먼트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도 보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묶어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뇨병 관리 치료, 혈당 관리, 혈당 스파이스 관리, 식후 혈당 조절 이런 그룹들로 이렇게 테마가 잡힌 거고요. 그 중에 혈당 조절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룹이 보입니다. 혈당 조절을 하면서 또 다이어트하고 이걸 연계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땡겨서 봤더니 이런 혈당 다이어트, 다이어트 혈당 조절, 그 다음에 혈당 다이어트 관계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을 잡아놓고 저희 툴한테 사실은 이제 AI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 누가 검색한 것 같으니? 라고 페르소나를 뽑아내라고 시켰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다이어터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혈당 다이어트와 혈당 스파이크와 같은 검색어를 통해서 혈당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된다. 실제로 이 근거는 키워드만 본 게 아니라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있는 글들을 다 읽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어떤 페르소나를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 그들이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까를 정리시켰더니 밑에 이제 질문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다이어트 중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그 다음에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저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 질문을 브랜드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를 저 질문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막 그 메시지를 던진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런 광고 카피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으로 AI가 저렇게 카피를 만들어 줍니다. 혈당 관리가 어려우세요? 혈당 스파이크로 고민 중이신가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혈당 유산균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헤드 카피가 될 만한 내용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카피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랜딩되는 페이지에서 꼭 다뤄줘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검색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AI가 붙으면서 저렇게 실제로 페르소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광고와 크리에이티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질문, 카피하고 이 랜딩 컨텐츠를 달리에게 주고서 광고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저희 시스템에서 뽑은 건 아니고 달리에서 뽑은 거지만 실제로 저희 시스템에서 나온 페르소나를 던져주고 뽑은 거예요. 실제로 저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이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검색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간추리면 제가 그린 그림인데 좀 유치하지만 봐주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실제로 제품 만들고 오케이 우린 달려 그러고서 막 광고비 쏟아붓고 밀어붙이면 어쨌건 간에 매출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비교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들을 대응하는 컨텐츠나 상품 기획들에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심지어 광고비가 없더라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텐트 마케팅의 중요한 철학이고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검색이 질문이거든요. 검색 키워드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를 고객의 질문이라고 바꿔 생각하시고 그걸 계속 찾아서 분석하시면 우리가 무슨 답을 줘야 되겠구나가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접하게 되면 친해지고 나중에 가면 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검색 데이터를 꼭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 다음 상품 또는 지금 어떤 인사이트, 돌파구를 찾아내는 어떤 힘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 나눈 이 내용 전체를 담은 QR 코드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직접 해보시는 것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무료로 7일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냥 리스닝 마인드 무료 가입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제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퀀스로 검색하는지를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